네, 오늘도 방구석 철학자의 밤, 실제와 환상, 페이크와 리얼에 대한 철학적 생각을 풀어내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글은 챗GPT가 써줬었고요. 저희 블로그 들어와 주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Philosopher's Night 영어 꼴값 주의 바라면서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네, Basement Philosopher's Night, Real or Illusion. Is the reality we experience true, real, or just a grand illusion?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실제인가 아니면 거대한 착각인가? illusion이면 착각이면 delusion, 망상인가? 자, as Minerva's time passes, 미네르바의 시간을 지나며 미네르바의 시간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가 저물고 이제 어둠이 찾아오면서 밤이 찾아오면서 어떻게 철학자들이 사색을 갖는 시간이기도 하고 이제 그 미네르바의 어떤 부엉이 그 지혜를 상징하는 부분이죠. 아테 아테나의 지혜의 여신 그렇게 본다면 볼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꼴값이 시작됩니다. 자, should we trust the reality before our eyes or should we question it? Are the things we can touch, see, and hear truly real, or are they merely illusions crafted by our senses? 자, 우리는 눈앞의 현실을 믿어야 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실제일까? 아니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허상에 불과한 것일까? This question is echoed throughout the history of philosophy, from Plato's allegory of the cave to Descartes' skepticism, and even to modern simulation theory. We continue to waver between reality and illusion. 이 질문은 철학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플라톤의 동굴에서부터 데카르트의 회의주의, 그리고 현대 시뮬레이션 가설까지 우리는 여전히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흔들리고 있다. Tonight we will once again ask this ancient question: Is the world we live in truly real? 오늘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을 다시 던져볼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과연 진짜일까?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질문을 계속 동어 반복하고 있죠. 진짜야? 가짜야? 그래서 이제 주로 이 해당 내용을 아까 말한 플라톤, 데카르트,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에서 유명해진 이제 장 보드리아르의 요 세 철학자의 아포리즘을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네. 플라토, what we see with our eyes are merely shadows. Truly, reality exists only in the world of ideas.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단지 그림자일 뿐 실제는 오직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한다. 르네 데카르트 I think therefore I am.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 코기토 그리고 썸 네, 코기토로 유명하죠. 장 보드리아르 불어 못하겠습니다. Reality does not exist. We live in a world of simulacra. 네,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뮬라르크 속에 살고 있다. 이제 플라톤은 대표적인 동굴로 비유를 들어서 이데아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세상, 형이상학이라는 표현을 이제 들어볼 수가 있겠고, 뭐 데카르트는 이제 방법론적 회의주의, 방법론적 회의론 해서 끊임없이 회의를 통해서 얻어낸 결론은 우리의 생각에 따른 결론. 그리고 장 보드리알은 어떻게 하이퍼리얼리즘, 하이퍼리얼리티, 그러니까
현실보다 더 극적인 현실들, 뭐 미디어나 광고, 아니면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미디어 속에 있는 연예인들, 그런 것들이 지극히 더 현실적인, 하지만 우리와는 전혀 관련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뮬라르크, 뭐 그런 식으로 비유를 해서, 이제 매트릭스에서 이제 등장했던 책 중에 장 보드리아르의 이론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있죠. 자,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과연 이제 질문이, 이제 챗 GPT가 만든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if the reality we experience is fake, then where is the real one?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가짜라고 한다면 진짜는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는, if we cannot trust our senses, what should we rely on to judge reality? 감각을 신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해야 하는가? 마지막은, if reality is a simulation, what meaning do our choices hold? 만약 현실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우리가 하는 선택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자, tonight will we escape the cave, or will we descend even deeper into the illusion? Let the basement philosopher's night begin. 자, 우리가 이제 계속 동굴에서 이제 빠져 나올지, 아니면 더 이제 환상 속으로 빠져들지, 계속 진짜야 가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죠. 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 이제 영어로 꼴값던 거 다 챗 GPT가 만들어준 스크립트입니다. 그대로 읽었고요. 조금 어쨌든 좀 철학자 컨셉이니까 좀 꼴값을 떨어봤습니다. 이게 철학자들을 단순히 아포리즘을 베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좀 힘든 그날 어떤 철학적 생각 사유를 하고 싶을 때 챗 GPT를 좀 빌립니다. 최근부터 그렇게 했고요. 물론 좀 수동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적 교육을 받은 입장에서는 질문을 만든다는 건 제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특히 또 철학적인 사유를 또 떠올린다는 게, 예전부터 이제 컨셉을 뭐 이제 잡소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혼자 뭐 산책하다가 떠오른 것들을 토대로 좀 해보긴 했지만, 챗GPT가 던져주는 철학적인 깊이가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이미 아포리즘은 데이터로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뽑아내기가 좋더라고요. 뭐 아무튼 제가 공교롭게도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하기 전에 유튜브로 오랜만에 그 시뮬레이션 이론을 되게 잘 정리해 놓은 유튜브를 봤어요. 예전 같은 경우면 이제 띄엄띄엄 그냥 뭐 처음 주주 이제 시뮬레이션 이론을 주장했던 뭐 닉 보스트롬,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주장했던, 지금 현실은 뭐 99.9999% 시뮬레이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것들, 관심은 있었는데 정확히 이제 좀 애매하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제 궤도와 또 과학 철학을 연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과학 철학을 연구한다기보다는 이제 과학 철학을 이제 공부하고 계신 학자분께서 두 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걸 정리했는데, 꽤나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사실 이제 과학 철학이란 과학적 관점으로 이 실제와 뭐 현실과 뭐 가상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근데 철학이라는 게 뭐 이제 과학이란 영역이 인문 과학, 사회 과학, 자연 과학, 과학 철학, 과학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든 학문이 과학의 신여가 된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방법 없이는 학문으로서는 정립할 수가 없는 세상이고, 뭐 사실 종교도 과학의 어떤 그런 방법론 아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사회가 되었죠.
뭐 논란이 있지만은 뭐 사이언톨로지 같은 경우는 실제 뭐 SF 어떤 사이언스 픽션의 영향을 받아서 교리가 만들어지기도 할 만큼 과학이라는 영역이 제 어떻게 보면은 정복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과학 철학이란 표현은 있지만 철학 과학이라는 표현은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철학은 나름의 어떤 독립 영역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유일한 보루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철학 안에도 그 어떤 주장을 하면서 논리를 정립하는 그것들이 발전 과정에 있어서 수학의 영향을 당연히 그 기원이 같이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철학만의 독특한 체계라고 볼 부분은 좀 부족하죠. 어렵죠, 그런 거는.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런 거는 신화겠죠. 그런 거 신화나 뭐 초기 종교 경전 이런 것들이겠죠. 뭐 시라든가 아니면 그래서 그나마 하나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이데거가 시도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떤 기존의 표현들이 과학적인 어원을 두고 만들어진 것들을 거리두기하거나 배제하기 위해서 그만의 어떤 개념어들을 굉장히 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의 언어로 표현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더 어려운데, 근데 물론 이제 하이데거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모든 철학자들은 자기 신들만의 어떤 용어를 만들어내긴 하죠. 자기의 어떤 철학적인 주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한 것들도 있겠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실제와 환상을 언급하고자 한다면 이제 페이크, 리얼 혹은 일루전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챗 GPT가 던져준 개념들을 한번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표현은 그냥 우리가 지금 현실은 그럼 가짜고 뭐 다른 곳에 진짜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쟁점이 됐던 그 시뮬레이션 이론도 지금 이게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라고 한다면 시뮬레이션이라는 표현 자체가 만약에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한다면 결국 현실은 시뮬레이션 즉 가상이고 시뮬레이션을 이제 주관하는 어떤 상위 주체가 현실 그들이 리얼이라는 느낌이라고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냥 저는 좀 다른 접근, 그러니까 질문에서 좀 벗어난 답변을 하자면 좀 표현은 진부하지만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뭐 제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뭐 철학자, 전 말 그대로 진짜 방구석 철학자니까 개념어를 만들기에는 제가 소양이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세상을 보는 느낌은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제 이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그냥 인간 문명이 뭐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에 돌아간다고 해석을 해버리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그거는 눈에 보인다기보다는 모두가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좀만 거리를 더 보면 그것보다는 좀 어휘를 확장해 볼게요. 어휘의 어떤 느낌을 그냥 세상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그냥 사소한 그냥 다 모든 어떤 물리 법칙까지도 포함해서 어떤 인간의 자유 의지까지도 어떤 시스템에 움직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어,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일 수도 있겠지만 예전부터 갖고 있던 생각이고 지금도 갖고 있는 생각이니까요. 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냐는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겪는 이 현실이 가짜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사유체계 너머에 어떤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중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대로 답습하는 느낌이긴 한데 이데아는 동굴의 비유를 들자고 해서 형 이상과 형 이하 이렇게 나눠져서 뭔가 상위와 하위라는 이렇게 느낌은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형 이하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시스템화에 움직이는 요 흐름을 좀 더 위로 올려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뭐 플라톤이나 뭐 데카르트나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나 다 어떤 우리가 어떤 현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 돌아간다고 직관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물론 엄청난 학습량이나 뭐 천재적인 직관 통찰, 어떤 본인이 어떤 공부를 했다거나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일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뭐 그 사람들 아니더라도 뭐 옛날에 인간 예수 혹은 뭐 부처, 인간 석가모니, 뭐 공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나름의 본인들은 자신들만의 언어로 표현했지만 그 어떤 세상 너머의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들이 아닌가. 아니면 현대 자본주의로 가까이 오면은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형이하 안에서는 시스템을 파악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사후 체계 너머의 어떤 시스템을 존재를 파악하는 점에서 저는 이건 시뮬레이션 이론은 조금 차이를 두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이론은 뭔가 우리가 사는 현실 자체를 아예 가상으로 둔다는 전제가 있고, 뭐 플라톤의 이데아 같은 경우도 동굴의 비유를 보면은 이데아라는 형 이상의 어떤 존재가 거기가 더 실제 우리가 근본 이런 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마치 동굴 속에 있는,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죠. 이데아를 모르는 자들. 그래서 플라토 같은 사람들이 이걸 파악했다. 예, 그런 느낌이 주는 게 있죠. 근데 저는 그냥 이 사유체계 너머의 시스템을 이해한 자,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자, 이런 느낌이지. 이거 모르고 산다고 해서 어떤 장님이나 맹인처럼 대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는 거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을 일단 있다고 존재한다면 그걸 뭐 시스템을 뭐 주관하는 뭐 주체가 뭐 그걸 이데아로 표현하든 뭐 천국이든 혹은 미래인이든 아니면 외계인이라는 생각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들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하지 않고 다만 우리의 어떤 사유체계 너머의 어떤 시스템 그리고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통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은 그저 그냥 그것을 굳이 알지 않더라도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느냐 차이라는 것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짜와 뭐 진짜 혹은 현실과 환상 그렇게 표현한다기보다는 저는 시스템이라는 좀 중립적이지만 좀 기계적인 표현을 써서 시스템을 이해하고 통찰한 자, 그냥 시스템을 그냥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렇게 두고 싶습니다. 시스템을 이해하고 직관한 사람들은 계속 자신들만의 표현으로 그걸 치환해서 자꾸 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저처럼 맥락이 모호한 표현을 쓴다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정립된 표현. 플라톤은 이데아를 말했다면 데카르트는 뭐 코기토를 했고, 보드리아르는 이제 시밀러 아르크라고 하듯이, 아니면 음, 뭐 자본주의를 이해한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사회주의를 이해한 사람은 혹은 뭐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한 사람들, 어떤 공화국 그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볍게는 어떤 역사의 어떤 시스템을 파악한 사람들 혹은 뭐 철학자들처럼 어떤 사유 체계를 세계관을 파악한 사람들 혹은 이제 종교적으로는 뭐 예수나 뭐 부처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마호메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낸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각각의 어떤 시스템을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이해한 거를 표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개소리를 한번 이쁘게 썼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뭐 개똥 철학자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좀 시뮬레이션 이론을 좀 예전부터 좀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그 정리된 걸 딱 듣고 나니까 야, 역시 과학자들의 그
방법론적인 접근은, 과학적 접근 방법은 너무 체계적이다. 그래서 뭔가 철학자들의 어떤 모호함과는 달리 뭔가 칼날같이 딱 썰어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 뭐 약간 오컴의 면도날처럼, 그러니까 음모론이 만약에 등장하면은 에,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딱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주장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시스템이란 표현 자체도 굉장히 모호한 이유가 제 스스로가 정립이 안 된 개소리라서 그래요. 근데 그냥 표현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제 뭐 단순히 표현하자면 세상을 이해한 자, 세상을 이해하지 않고도 그냥 잘 살아가는 자, 그런 부류가 있고, 세상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자기만의 언어라, 그걸 철학이나 과학이나 혹은 사업이나 종교나 이런 쪽으로 발휘를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인간 문명이 돌아가는 그냥 체계를 파악한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할 수 있는데, 저는 어떤 그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시대에 그냥 살아가는 한 사람보다 뭔가 멀리 망원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면 반대로 우리를 약간 현미경처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스코프를 지닌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하긴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개소리는 이 정도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